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같이 ITQ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강사 오미란입니다. 자, 여러분들 ITQ 시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ITQ 시험에 대한 버전은 2007 버전과 2003 버전에 대해서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2007 버전과 2010 버전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0 버전에 대한 변경 버전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앞으로는 점점 버전이 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전에 안주하지 말고 점점점 높은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그 사회에 나가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실 때 대처 능력이 더 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ITQ 시험을 우리 2010 버전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ITQ는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볼까요? ITQ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과목은 총 5개의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과목이 좀 많죠, 5개보단.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해당 내용 중 아래 한글과 한쇼, 한셀은 한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한글 MS 워드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과 MS 워드가 같은 시험이고요. 한글 시험, 한쇼와 한글 파워포인트가 같은 시험입니다. 한쇼가 파워포인트 시험이에요. 그리고 한셀은 엑셀 시험입니다. 되셨죠? 자, 한쇼와 파워포인트가 같은 시험이고요. 한셀은 엑셀과 같은 시험이에요. 대신 프로그램이 한컴 오피스를 이용해서 쓰느냐, MS 오피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 그리고 한셀과 한쇼는 한컴 오피스 2010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은 한컴 오피스 2007과 2010 다 가능하고요. 나머지 버전도 오피스 2007과 2010에서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인터넷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터넷이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이용해서 답안지에 정답을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었다면 이 시험 문제가 요즘에는 CBT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PBT 방식과 CBT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PBT 방식이 페이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시험 방식을 PBT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CBT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험지 없이 컴퓨터에 문제를 제출해서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의 방식을 CBT 방식이라고 해요. 인터넷은 이런 CBT 방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CBT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시험장이 있고요. PBT 방식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장이 아직 있어요. CBT 방식을 보는 시험장도 있고 PBT 방식으로 보는 시험장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CBT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CBT 방식은 따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필요가 없어요. 내장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이상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ITQ에 대한 시험과 검정료를 좀 살펴볼게요. 자, 시험 배점은 과목당 500점입니다. 한 과목당 500점이에요. 시험 문항은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실기 작업형의 실기 시험입니다. 과목당 1시간, 그러니까 6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 해서 총 5문제가 나오죠. 5가지의 문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검정료 한번 볼게요. ITQ에 대한 시험은 하루에 한 날에 시험을 3과목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한 과목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인상 전에는 16,500원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됐어요. 18,000원으로. 자, 한 과목은 18,000원, 두 과목은 34,000원, 세 과목은 4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16,500원, 35,000원, 44,000원이었어요.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언제부터 인상되느냐? 2015년 7월에 정기시험부터 인상이 됩니다. 2015년 7월 접수하는 날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7월 시험은 6월 5일에 접수를 해요. 그쵸? 6월 5일부터 접수하는 시험에 한해서 그 이후로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검정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7월 시험부터 인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한 등급 기준입니다. 자, 아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죠. 얘네들은 만점이 500점이에요.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로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낮은 등급을 받은 수험자는 내가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C등급 가지고는 뭐 취업에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디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봐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합격이고 탈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C등급을 받으면 한 번 더 시험을 쳐서 B등급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과목을 한번 연습해서 완벽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쳐보시고 어떤 등급이 나왔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등급이 A등급은 500점 만점에 400점까지 400점에서 5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A등급으로 등급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99점부터 그러니까 400점 그 아래부터 300점까지는 B등급이고요. 200점까지는 C등급이에요. 자, 200점까지만 등급이 있어요. 200점 미만은 그냥 탈락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500점 만점에 200점이라면 한 3분의 1 이상 정도만 하셔도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문제 가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있으면 걔가 100점 만점 이렇게 지정이 되지만 문제가 워낙 좀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배점 자체가 이렇게 점수도 크고 그리고 배점도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셔서 시험을 한번 보신 다음에 지금 현재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보통 A등급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80% 정도의 해결 능력이 가진 수준을 A등급이라고 보고요. B등급은 한 60% 정도, C등급은 40%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의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C등급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급별로 점수가 나눠진다는 거. 자, 봐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합격과 탈락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한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아래 한글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래 한글과 MS 워드는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어떤 툴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 한글은 한글 2010을 이용하는 거고요. MS 워드는 MS 오피스 워드 2010을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떤 툴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래 한글 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 그러니까 글꼴 자체가 좀 우리나라 말로 풀어져 있다면 MS 워드는 미국 거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가 좀 영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툴 사용 방법도 다르고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 한글에 대한 2010 버전을 따로 준비를 할 거고요. MS 워드에 대한 2010 버전을 또 따로 준비할 거예요. 자, 지금은 한글 2010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MS 워드 2010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스타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어 텍스트. 자, 일단 한글은 중요한 건 타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 시험은 타자를 얼만큼 빨리 치고 얼만큼 정확하게 치느냐가 시험의 관건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다른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자를 빨리 치지 않아도 시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난 타자가 좀 느려요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좀 공략하시는 게 더 나아요. 한글은 타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력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타자 속도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빨리 친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빨리 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타자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가 중요해요. 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글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타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타자 연습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중에서도 스타일 부분에서는 영문 텍스트, 영어에 대한 작성 능력이 있어요. 영문 텍스트가 한 2줄 정도, A4 라인에 2줄 정도의 영문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내용과 스타일 기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50점이고요. 자, 배점으로 봐서는 다른 내용은 100점, 110점, 200점, 40점 이렇게 있는데 얘는 50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배점이 좀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와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작성하고 이 표를 통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표를 만들고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데 표를 내가 잘못 적었어요. 그럼 당연히 차트도 틀리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표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다음에 만드는 차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표와 차트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표와 차트 두 가지이기 때문에 표 50점, 차트 50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와 차트 합쳐서 100점입니다. 그 다음 3작업 수식 편집기. 자, 수식이라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을 할 거예요. 이런 수식 작성인 경우에는 무슨 과학이라든지 수학식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수식 편집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면서 40점입니다. 20점, 20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전부 배점이 각각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작업은 도형에 대한 작업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책갈피라든지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문서, 5번에 대한 문서 작성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로서 연결을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하이퍼링크 기능,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는 기능, 글맵시를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이 200점이에요. 자, 글자 바꾸고 이 문서 작성이 A4 용지 한 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내용 능력 자체가 한 30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1, 2, 3, 4번에서 30분, 5번에서 30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5번에서는 타자를 빨리 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요. 뭐 쪽번호라든지 머릿말, 책갈피, 각주, 문단번호, 뭐 그라데이션, 표도 넣어야 되고요. 그림도 작성하고,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여쓰기, 한자 바꾸기, 문자표, 장평, 자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점수가 200점이에요. 가장 점수가 높기 때문에 꼭 완성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에 만약에 이전에 내가 한글 2003이나 2005에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요. 다시 버전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A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험 문제에 변동 사항이 있어요. 예전 문제에서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스타일 부분만 넣었었지만 여기서는 한글 스타일과 영어 스타일이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2010 부분에서 좀 변경된 사항 짚어드릴게요. 스타일에서 한글에 대한 스타일과 영문에 대한 스타일이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 스타일 부분이 좀 틀려졌고요. 표와 차트는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수식 편집기도 같고요. 그림 그리기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5번에서 내용이 덧말넣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여기는 또 없는데 덧말넣기라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강조점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덧말 넣기, 강조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예전에는 그림을 그냥 삽입하기만 했었어요. 해당하는 그림 그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을 삽입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을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삽입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잘라내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르기라는 내용이 또 하나가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전 버전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2010 버전에선 조금 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글에 대한 모든 출제 기준을 모두 봤어요. 해당하는 내용이 전체 500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1시간 안에 내가 얼만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400점, 그러니까 A 등급, 내가 원하는 등급에 맞춰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 하시면 좋겠지만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잘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시간과 점수를 획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되셨죠? 해당하는 배점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하는 게 좀 더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겠다 싶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한글에 대한 ITQ 시험 한글에 대한 내용만 공부를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한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하실 때는 하루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하셨으면 매일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나 한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타자가 빨라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제가. 자, 어떻게 하면 타자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면 빨라집니다. 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빨리 향상되는 방법이에요. 되셨죠? 자, 그리고 독수리 타로 치시는 분들 계세요. 독수리 타로 내가 빨리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독수리 타인데 내가 느려요 하시는 분들은 기본 자리부터 차근차근히 연습하셔서 고쳐나가시는 게 좋아요. 독수리 탄데 빠르신 분들은 너무 느려 처음에 작업하실 때 자리 연습하시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마 잘 고쳐지지 않으실 겁니다. 독수리 탄데 나는 타자가 빠르다면은 굳이 고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손가락 틀리다고 해서 감점 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ITQ는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실기 시험만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 ITQ 시험이고요.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요. 내가 꼭 완벽하게 다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글 시험은 타자 내가 좀 쳐요. 그리고 컴퓨터 난 좀 만져본 적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ITQ에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과목별 변경 사항이 있는데 뭐 다른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ITQ에 있는 첨부 파일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존에는 아래쪽 회색 테두리에 있는 이 첨부 파일을 사용했었어요. 자, 그 파일이 위쪽의 라인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 그냥 그림의 모양이 좀 바뀐 것뿐입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냥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글 2010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ITQ 한글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타일 기능으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